여기서 이제 하나 중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많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 비트코인 상승에 이유가 없었다. 오늘 이유예요. 제가 지금부터 한 얘기 있잖아요. 얘기는 100% 그냥 내피셜이고요. 그리고 100% 그냥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에요. 먼저 분석이랑은요 전혀 1도 연관이 없고요. 현재 이제 제가 할 얘기는요, 분석이랑은 전혀 1도 연관이 없고요. 전혀 차트적인 분석이랑은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를 많이 했죠. 어저께 이제 내피셜을 좀 돌리고 나서요, 시장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들을 조금 종합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펀드 베타 쪽으로 잘 몰라요. 벡터 거래소가 정확하게 어떠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도 잘 몰라요. 전 잘 모릅니다. 벡터 거래소. 전 돈만 보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하죠. 호재는 악재, 악재는 호재.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자, 먼저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씩 짚고 넘어가겠어요. 자, 우리 12월 25일 날.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12월 작년 2017년 여러분들이 피를 봤던 2017년 12월 15일 그리고 12월 18일. 자, 이때 엄청난 호재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상승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의 2017년도에 이 모든 상승은요, 이 두 개의 호재로 인해서 발생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12.52에서 그리고 CME에서 선물 거래를 비트코인이 승인 예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때쯤이에요. 이때쯤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때쯤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직 승인이 되냐 마냐를 계속해서 연장되고 빵꾸 나고 다시 재검토하고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기대감 상승이죠. 자, 이때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이때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12.52 미국 금융시장. 자, 음악 끌게요. 음악도 거슬린다. 음악도 꺼버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음악 듣고 갈게요. 자, 이 12.52와 CME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소의 가장 큰 선물 거래소들이죠. 가장 큰 선물 거래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들이죠. 대표되는 곳이죠. 자, 이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를 한다. 거래를 할 것이다. 이 거래가 시작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미국의 증권가, 금융가의 대규모 기업 자금, 기관 자금, 기관과 펀드 자금부터 시작해서 100조 대 단위의 돈이 이제 비트코인에 들어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해요. 왜냐? CME에 선물 거래된다는 것은 이제 금과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CM이라는 탄탄한 거래소에서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몇백조 단위의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같은 동네 구멍가게 같은 가상화폐 시장이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오일 거래하고요. 나스닥 거래하는 그런 대규모 한 체결 한 개당 막 몇천만 원씩 하는 그런 돈을 뭐 우습게 굴리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선물만 시작되면 이제 기관들이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가져. 다들 아는 내용이죠. 다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이때 더 오를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더 오를 것이냐? CME 선물 거래가 시작됐기 때문에. 기관들이 돈 싸들고
하기 때문에. 돈 싸들고 이제 비트코인 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걔네들은 뭐 1조 단위 거래를 하니까, 뭐 여기서 뭐 비트코인 1조만 사줘도 뭐, 그냥 여기서 뭐 1억 가고 10억 가고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CME 거래에 대한 엄청난 호재가 실행이 돼요. 12월 18일에 CME 호재와 동시에 폭락을 합니다. 왜? 이 CME 거래소는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고요? 뭐 비트코인, 뭐 얘네 있는 큰 손 중에 하나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야 그냥 쇼쳐 그러면요 비트코인 시장 망해버립니다. 그 정도로요. 비트코인 다 사! 그러면 다 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엄청난 자금이 매수를 한 게 아니고 뭐를 해요? 숏을 쳤죠. 대규모 숏을 쳤습니다. 심지어는요 12호인은요 계획도 없다가 갑자기 CM에서 비트코인을 선물 출시한다 그러니까 뒤통수 쳤죠. 3일 앞서서 15일에 먼저 기습 상장을 하죠. 기습 상장해가지고 먼저 숏칩니다. 먼저 숏을 치고요. 그리고 CME가 발표되고 나서 CME에서 선물거래 시작되자마자 바로 숏부터 칩니다. 그냥 숏부터 쳤어요. 그냥 다 필요 없고 숏부터 쳤습니다. 다들. 왜냐? 기관들이 이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우리는 숏부터 들어간다고 해서 그래서 발생한 하락이 2018년도까지 미친듯이 하락이 시작됩니다. 자, 저 얘기를 왜 하냐? 7월 11일 내일이죠. 자, 현재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마진 거래를 시작합니다. 마진 거래를 시작해요. 자, 마진 거래를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요, 7월 22일 벡트 거래가 시작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뭐냐면요. 일단 바이낸스에서 마진 거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 있는 바이낸스에서 마진 거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 뜻은 뭐? 이제 가장 돈을 많이 굴리고 있는 거래소에서 롱도 칠 수 있고 숏도 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롱 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롱 칠 수 있다. 숏 칠 수도 있고 롱 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롱을 칠지 숏을 칠지는 모릅니다. 롱을 칠지 숏을 칠지는 몰라요. 현재 비트코인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요. 몇천억대 자산가들이 롱을 치겠죠. 현재 구간에서요. 마진 거래 시작되자마자, 자, 첫날 마진 거래 시작되자마자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방금 방송 시작할 때 얘기했죠. 14,000달러 뚫으면 16,000달러 갈 거고요. 16,000달러 뚫으면 20,000달러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롱을 칠 거예요. 그쵸? 롱을 칠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16,000달러도 올라갈 수 있고 20,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롱을 치겠죠. 여기서. 맞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당장 마진을 칠 수 있어요. 롱 칠래요? 숏 칠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예요. 자,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쳐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은 현물 거래가 아니고요. 마진을 해서 숏도 칠 수 있습니다. 비트매스 하시는 분들 말고요. 그냥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롱 칠래요? 숏 칠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내가 오늘 거래를 딱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롱 치겠습니까? 숏 치겠습니까?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어쨌든 7월 11일 최대 거래소에서 마진 거래가 시작돼요. 내일이죠. 네. 자, 그리고 7월 22일에는 벡트 거래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벡트 거래소. 자, 벡트 거래소를 얘기하면요. 굉장히 안정적인 거래를 말하는 거래소예요. 벡트 거래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자세하게 몰라요. 벡트 거래소에 대해서는 펀드멘탈적인 분석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술적인 분석을, 이런 저 같은 차트 분석이 아닌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됩니다. 자, 벡트 거래소는요, 뭐냐면요. 실물 거래를 우선으로 해요. 자, 이전에 CME에서 거래는요, 쉽게 말하면 비트라는 대상을 가지고 실제 비트를 가지지 않고 돈을 가지고 만기 형태로 가진 나는 비트코인이 이웃날 가격이 떨어지고 그 이웃날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한 것을 미리 사서 떨어진 가격에 대한 현재 가격에서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그냥 숏과 롱 베팅이에요. 숏과 롱 베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굳이 비트코인으로 주고받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없어도 돼요.
그냥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받을 때도 뭘로 받아요? 돈으로 베팅을 하고요. 돈으로 받습니다. 달러로 베팅하고 달러로 받아요. 자, 근데 왜 벡트 거래소가 중요하냐? 자, 벡트 거래소 있잖아요. 자, 벡트 거래소. 자, 벡트 거래소는 뭐냐면 실물을 해요. 실물 거래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트가 필요해요. 자, CME에서는 비트를 가지고 롱을 치건 숏을 치건 비트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해요. 돈을 가지고 비트를 해요. 하지만 벡트 거래소는요, 비트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를 가지고 내가 롱을 친다고 해도요, 비트가 있어야 돼요. 돈 주고 비트를 사는 거죠. 돈 주고 비트를 사서 롱을 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서 굉장히 이거는요, CM이랑 똑같습니다. 돈 주고 비트 사는 거예요, 그냥. 벡트 거래소에서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숏은 틀립니다. 숏은 틀려요. 실물 경제잖아요. 실물 경제. 자, 이 뜻은 뭐냐면요, CME에서는요, 숏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트는 필요 없어요. 비트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격에 대한 숏을 치면 돼요. 달러를 가지고. 하지만 벡트 거래소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비트가 필요해요. 숏을 치려면 실질적으로 내가 비트가 있어야 됩니다. 비트가 있어야 돼요.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요, 거래소한테 비트를 가지고 빌리는 거예요. 비트, 그리고 결국 돌려받는 것도 비트로 돌려받아요. 비트로 돌려받습니다. 자, 실물을 가지고 거래하기 때문에 벡트 거래소에 대한 호재가 왜 지금까지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한 것이 뭐냐면요, 이제는 숏을 치려고 해도 뭐 해야 돼요? 비트를 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비트를 거래해야 된다는 거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트를 거래를 하지 않고 그냥 돈만 가지고 숏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벡트 거래소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숏은 칠 수 있어도 이거에 대한 레버리지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건 거예요. 네가 현재 가격인 1600만원짜리 비트코인을 사서 그거를 거래소에 담보로 잡히고 나중에 다시 찾아가야 해요. 비트로. 그쵸. 벡트 거래소의 호재는 그런 이유입니다. 방금 희망님이 말한 것처럼 실물 거래가 중요하죠. 비트가 있어야 한다. 비트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쵸. 비트의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얘도 마진 거래예요. 별반 틀린 게 없습니다. 얘랑 얘네랑 별반 틀린 거 없어요. 그냥 이것만 틀립니다. 벡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물로 하는 거. 실물 거래를 하는 거. 자, 이 이야기에서 재미난 거를 하나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두 번의 1000억대 규모의 테더가 발행됐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 방송, 내 방송에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난 이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늦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늦습니다. 이런 정보는요. 아, 다른 방송 본 거 알아요. 아, 1000억원대 테더 발행됐구나 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번 정도 발행됐어요. 2번. 정확히 말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건 2번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건 1000억원대 테더 발행이 2번 있었어요. 그렇죠. 2번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1000억원대 테더 발행이 2번이 있었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자, 뭐냐? 스탬프, 코인베이스, 그리고 한 군데 거래소는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세 군데 거래소에서 순차적으로 6000개 단위의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자, 6000개 단위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 있잖아요. 자, 6000개 단위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차트는 심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 1000억대의 테더가 발행됐잖아요. 테더가 발행됐잖아요. 그러니까 6000개 정도 누가 던진다고 해도 1000억원대 테더가 받으면 됩니다. 그거 다. 그쵸.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군데 거래소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한 군데 거래소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날짜를 순차적으로 며칠씩 1번 거래소에서 한번 6000개, 2번 거래소에서 6000개, 3번 거래소에서 6000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납니다. 그리고 테더도 1000억원대 테더가 순차적으로 발행이 되고요. 그렇죠? 누가 받아먹은 거죠. 누가 받아먹은 거죠. 1000억원대 테더를 미리 발행하고 특정 거래소에서 6000개에 대한 비트를 누군가 던지고 그 6000개에 대한 비트를 던진 거를 테더가
받아먹고. 자, 결국 뭐예요? 비트에 대한 매수한 거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벡터 거래소는 뭐죠? 벡터 거래소는요, 실물 거래를 해야 돼요. 벡터 거래소에서 있잖아요. 숏을 치려면 비트가 있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테더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벡터 거래소에서 숏을 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비트를 담보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를 담보로 잡아야 됩니다.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빌려주지 않아요.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테더가 1000억원대 테더가 발행됐는데 차트에 엄청난 빡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래소에서는 6000개 단위의 비트의 매도가 거래소별로, 한 거래소가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벡터 거래소의 기본은 실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롱을 친다 그러면 비트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소에서요. 왜? 벡터 거래소에서 사면 돼요. 벡터 거래소에 한 개의 비트를 가지고 사면 됩니다. 아니면 비트를 가지고 가서 사면 됩니다. 6000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벡터 거래소 가서 롱 치면 돼요. 롱 치면 돼요. 굳이 테러까지 발행해가지고요. 6000개에 대한 매도, 누군가 엄청난 양의 비트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롱을 칠 거면요, 왜 매도를 하고 테더를 발행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내가 1000개 정도, 6000개 정도 비트 있으니까 벡터 거래소 가서 롱 칠래 하고 롱 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2일 벡터 거래소에 대한 오픈이 있어요. 엄청난 호재죠. 엄청난 호재가 있습니다. 22일까지. 22일까지 오를 수 있어요. 사전에 22일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호재까지 오르잖아요. 호재까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중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많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 비트코인 상승에 이유가 없었다. 이유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번 비트코인 상승은요, 이유가 없이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하지만요, 이유가 이제 생겼습니다. 왜 이 상승이 있었냐? 왜 이런 상승이 있었냐? 20일날 벡터 거래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딱히 이유가 없었다가 아니고요. 딱히 정확히 우리가 표현할게요. 정확히 표현하면요,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냥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냥 몰랐던 겁니다. 시장은 항상 그래요. 시장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시장은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개미들한테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다.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자,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CME가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100% 확정은 아니었어요. 계속 연기되고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거의 한 이 정도쯤에 됐을 때, 이 정도쯤까지 올라왔을 때, 이때 이제 CME에 대해서 오픈 날짜가 나왔죠.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이까지 오를 동안 있잖아요. 이까지 오를 동안 우리는 CME가 될 거라고 그냥 말만 돈다라고 얘기했었죠. 말만 돌았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거는요, 이 12월 18일이 되기에 한 달 정도? 한 달 전? 그때 알았어요. 15일 전에 날짜가 나왔죠. 15일 전에 날짜가 나왔습니다. 15일 전에 날짜가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날짜도 몰랐어요. 날짜도 몰랐죠. 그때까지. 현재의 상승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상승한 이유는 몰랐어요. 몰랐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뭐다? 벡터 오픈. 지금까지 연장, 안 된다 하다가 20일날 이제 벡터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픈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날짜 알려준 거죠. 너네들한테 알려줄 거야. 왜? 22일까지 벡터 거래소 오픈하니까 많이 사! 왜냐? 벡터 거래는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벡터 거래는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벡터 거래가 22일. 자, 22일은 이제 벡터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22일까지는 상승 쪽으로 더 무게를 둔 게 맞습니다. 아직 호재는 끝나지 않았어요. 호재가 보통 끝나야지 하락이 일어나죠. 하락이 일어나요. 호재가 끝나야지 하락이 일어납니다. 호재가 끝나기 전에는요, 하락이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하락이 쉽게 일어나질 않는다. 하나 여기서 약간 문제가 걸리는 건 뭐냐면 내일부터 일어나는 바이낸스의 마진 거래예요. 마진 거래. 이제 바이낸스의 마진 거래가 이제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있잖아요. 정확하게 모르고요. 벡터 거래소 시작이 정식 오픈은 아니다. 네, 맞아요. 정식 오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예요. 정식 오픈은 아니지만 일단은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는 겁니다. 테스트인데 일단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픈 베타. 오픈 베타죠, 오픈 베타. 우리가 게임을 볼 때면 오픈 베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해볼게. 일단 우리가 해보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사실 난 이것도 조금 있잖아요. 조금 이것도 문제예요. 자, 이게 뭐냐고 얘기하면요. 야, 이런 거죠. 자, 벡트 우리가 해봤어. 야, 근데 이거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다라고 하고 갑자기 야, 이거 일단 중단 선언을 하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지금까지 벡트 오픈에 대한 호재가 어떻게 돼요? 호재가 박살납니다, 진짜로. 박살납니다, 진짜로요. 박살나요. 이거 벡트 거래는 그냥 해야 돼요. 테스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테스트로 해서 야, 우리 이거 못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문제 있어가지고 오픈 베타 더 연장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22일날 일단은 호재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20일날부터 호재가 끝난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문제가 뭐냐. 나는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어요. 자, 29일날 비트파이낸스에서 재판이 있습니다. 미국 검찰이죠. 아예 그냥 미국에서 그냥 민사소송 이런 게 아니고요. 미국 검찰과 FBI에서 조사를 들어가서 하는 재판이죠. 비트파이낸스에 재판이 있어요. 재판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 대한 재판이 하루 이틀 정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이거 질질 끌겠죠. 1년도 끌 수 있고 2년도 끌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거예요. 시장에 아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악재가 뭐예요? 미국 연준 30일날 미국 연준이 있죠. 금리 인상. 금리죠. 금리 조정. 자, 금리. 자, 제일 중요한 거 뭐다? 검찰 기소 구역, FBI. 미안해요. 수정할게요. 내가 이거 잘 몰라요. 제가 말했죠. 다른 펀드멘탈적인 분석하시는 분들보다 이거 정말 잘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0% 내피셜이에요. 100% 음모놀이입니다. 이거는. 전 전문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검찰. 미국 검찰에서 검찰이죠. 미국 검찰과 재판을 하는 거죠. 검찰에서 하는 이제 재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30일날 미국 금리가 나와요. 자,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죠.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이 떨어지죠. 비트코인이 떨어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금리가 동결되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떨어집니다. 금리가 떨어져야지 비트코인이 올라요. 금리가 떨어져야지 비트코인이 오릅니다. 근데 나는 이거 잘 몰라요. 내가 금리가 다들 인상 쪽인 얘기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제 주식 하시는 분한테 이거 얘기를 좀 해봤죠? 얘기를 해보니까 이번에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요. 동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인상 이렇게보다는 오히려 그냥 동결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그분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듣는 게 좋아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금리는 비트코인에 항상 영향을 줍니다. 왜냐? 달러 때문이죠. 달러 때문입니다. 달러에 대한 인상이 이제 있게 되면요.
달러에 대한 이제 인상이 있게 되면요, 비트코인은 항상 악재예요. 달러가 올라갈 때는요, 비트코인이 잘 못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0일 이후에 미국 금리에 대한 영향으로 아마 시장이 한 번 더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음모론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음모론 쪽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서 음모론은 그냥 종합해서 그냥 음모론이니까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를 위하면요, 19일과 30일은 악재예요. 악재. 자, 악재 전에 비트 바이낸스 최대 거래소 비트 바이낸스에서 마진 거래를 시작하고, 그리고 22일에 벡트 마진 거래가 시작됩니다. 자, 벡트 마진 거래가 시작돼요. 벡트는 실물 경제이기 때문에 롱은 돈을 가지고 사도 되지만 숏은 비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 비트가 있어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닙니다. 저는요. 이건 더 정확한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정확한 분 물어보세요. 자, 이런 일정이 남아있는 과정 속에서 최근 1000억 원대 테더가 발행되고요. 이 1000억 원대 테더가 여러 번 발행되는 과정에서 각 거래소마다 로테이션별로 6000개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하지만 차트에 영향은 주지 않아요.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CME 보고서를 보면요, 현재 기관과 개인에 대한 롱과 숏 비율로 따졌을 때 개인이 롱이 우세하고요, 개인은 롱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기관은 숏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숏 포지션.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정리를 한 겁니다. 뇌피셜 음모론에 가깝고요. 뇌피셜 음모론이 가깝고요. 현재 그냥 비트코인 우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장 있잖아요. 시장을 그냥 전체적으로 종합해 본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판단 여러분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100%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에요. 시장에 대한 분석도 아니고요. 그냥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왜 악재가 있기 전에 마진 거래소가 거래를 시작하고 상승의 이유가 없었는데, 그 상승의 이유는 벡트 거래로 인해서 상승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항상 호재는 날짜가 나오고 나면 뭐다? 악재죠. 떨어지죠.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호재는 악재고 악재는 호재다. 호재가 악재가 작용되는 건 언제다? 날짜가 나오면 된다. 날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재의 날짜가 나오면 그날까지 오르거나 그날 전까지 선반영으로 오르고, 그리고 호재가 확정되는 날짜 이후부터는 오히려 차트는 하락을 한다. 왜? 기대감에 대한 해소. 항상 기대감 해소가 되는 거죠. 아, 벡트 거래소 때문에 올랐고 그 기대감은 이제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안에서 악재 전에 의문의 테더가 1000억 원대가 나오고, 거기에서 거래소에서 대량의 매도. 하지만 그 매도에 대한 매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재미있는 그냥 물론. 그리고 CME는 현재 개인은 롱.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욕을 바가지로 쳐먹겠죠. 개인이 아니고요, 이게 맞겠죠. 개미는 롱, 기간은 현재. 2017년도 12월 15일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냥 오늘 음모론적인 얘기를 그냥 재미삼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미 준비했어요. 맞아요. 18년도 선물 시작을 하고 나서 호재라고 했지만 결국 떨어졌어요. 결국 떨어졌습니다. 결국 떨어졌죠. 호재가 발표되고 나면요, 항상 떨어집니다. 벡터그래서 날짜가 나왔다라는 거 있잖아요. 날짜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테스트죠. 벡터그래는 22일날 정식 출범이 아닙니다.
테스트죠. 오픈 베타. 하지만 실물을 가지고 거래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래를 시작하고 문제점이 하나도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도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세상 만사 돌아가는 일이 문제가 하나도 이제 문제가 안 발생할 일은 없죠. 문제가 안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 꼭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시장을 잘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재미삼아 만들어봤습니다. 재미삼아 만들어봤어요.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